안녕하세요, 피드입니다. 오늘은 세차용품을 조금 더 현명하게 구매하는 방법, 그리고 적당하게 절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중복된 카테고리의 제품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카샴푸도 여러 종류 갖고 있다든가, 물락스도 용도별이라든가, 혹은 같은 카테고리의 계열의 제품이라 할지라도 여러 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은 기존에 있던 제품을 다 써보기도 전에 새로운 제품을 사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구형 제품들 혹은 이전에 구매했던 제품들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창고에 안 쓰는 세차용품이 많이 쌓이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세차용품이라는 게 분명히 소모성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미리 구매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는 경우의 케미컬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할인을 할 때 많이 구매해야 되는 세차용품과 반대로 할인을 하더라도 구매를 자제해야 되는 세차용품에 대해서 구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할인을 할 때 많이 구매해둬야 되는 제품은 세정제류예요. 특히 프리워시류. 본인이 만약에 프리워시를 매번 하는 스타일이다 그러신다고 하면은 프리워시를 많이 쓰실 건데, 특히 이 중에서도 압축 분무기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은 프리워시 같은 경우에 할인할 때 넉넉하게 사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품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1대10으로 희석한다는 가정하에 마로렉스나 크와자 같은 압축 분무기를 쓰면은 보통 1.5L 정도 돼요. 그러면 1대10 정도 희석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150ml를 쓴단 말이에요. 세차용품 시장이 대부분 500ml 제품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3번? 잘 써도 4번이에요. 그러면은 3번 쓰면은 이 500ml 통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특히 알칼리와 산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소진이 너무 빠르고 자주 사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리워시 케미컬들이 좀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폼으로 쓰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폼으로 쓰면은 한 1대10으로 한다 그러면은 한 50ml 정도만 넣어도 좋은 성능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압축 분무기를 쓴다는 거는 그만큼 프리워시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폼을 이용해 가지고 세차를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본인의 스타일에 좀 많이 어긋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압축 분무기를 고집하시죠. 폼도 마찬가지입니다. 폼도 결국에 500ml 넣는다고 하면은 50ml 정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번 쓰면은 500ml를 다 쓰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차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폼 정말 많이 씁니다. 특히 대형차를 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0ml가 아니라 그 이상의 폼을 희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폼 소진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리워시류 케미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쌀 때 갤런으로 넉넉하게 구매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보통 싸도 한 4만원 정도부터 시작하는 갤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한 20% 정도만 할인을 할 때 산다 하더라도 상당히 가격적인 부담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휠 타이어 디테일링에 진심이신 분들은 500ml 제품을 쓰면은 휠 앤 타이어 클리너가 한 2번에서 3번이면 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소모가 너무 빠른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은 희석이 가능한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을 1대3으로만 희석을 해도 상당히 가성비 있는 제품이 됩니다. 그냥 500ml를 트리거로 뿌리게 되면은 폼 압축 분무기처럼 꼼꼼하게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소진이 많이 돼요. 하지만은 만약에 내가 폼 압축 분무기가 있다, 꼭 폼 압축 분무기가 없더라도 일반 압축 분무기로 사용을 하더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희석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500ml 제품을 사도 1.5L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 많이 쓸 수가 있어요. 1대3은 제가 생각한 최소 희석비고, 오염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희석비를 더 넉넉하게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가성비 있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할인할 때 꼭 사야 되는 두 번째 케미컬은 휠 앤 타이어 클리너를 희석형 제품으로 갤런으로 구매해 두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케미컬은 독일차 같이 브레이크 분진이 정말 많은 차들한테 필요한 철분 제거제입니다. 국산차나 일본차, 미국차 같은 브랜드를 타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 철분 제거제가 자주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독일에서 나오는 차량들,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같은 차들은 브레이크에서 분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정말 세차를 해놓고 차를 한 바퀴 돌면은 휠이 다시 까매진다라는 썰이 있잖아요. 이거 정말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됩니다. 특히 브레이크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좀 그런 증상이 심해요. 철분 제거제 역시 꼼꼼하게 뿌리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이 케미컬의 냄새가 독하기 때문에 압축 분무기나 폼 압축 분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더군다나 희석형 제품이 있기는 있지만은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는 희석형 철분 제거제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도 500ml를 사면은 한 2, 3일 정도 쓰면은 다 소진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역시 내가 독일차를 타고 있고 휠 클리닝에 진심이신 분들이라면은 철분 제거제를 조금 쌀 때 넉넉하게 구매해 두시는 것이 좋고, 역시 갤런으로 구매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할인을 했을 때 많이 구매해둬야 되는 세차용품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할인을 해도 구매를 자제해야 되는 세차용품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팅제류입니다. 코팅제라고 하면은 물왁스, 디테일러, 그리고 뿌리는 유리막, 뿌리막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런 종류의 모든 제품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유리발수제, 외장 트림, 아니면은 휠 코팅제, 타이어 드레싱제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코팅의 기능이 있는 모든 케미컬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코팅제를 갑자기 자제하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요즘에 시중에 나오는 이렇게 뿌리는 세차용품들 혹은 고체 왁스들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500ml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고체 왁스 같은 경우에는 한 200g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 다 쓰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글쎄요, 매주 세차를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내가 막 뿌리는 스타일이 아니라면은 제가 봤을 때 6개월은 씁니다. 그런데 이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새로운 물왁스를 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제품에 더 만족을 했기 때문에 구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제품들을 쓰게 될까요? 잘 안 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링 매니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왁스류예요. 저도 얼마 전에 하도 세차용품이 많아서 갖고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나눔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팔고 나눔한 게 물왁스류예요.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정말 애물단지가 되고 이제 옛날 제품이다 보니까 지금 성능이 안 맞아가지고 안 쓰는 제품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된 거죠. 그런 제품들이 지금 허다하면은 몇십만 원이 그냥 버리는 겁니다. 고체왁스도 마찬가지예요. 고체왁스 200g 그 캔 하나 다 쓰는데 6개월? 제가 봤을 땐 그 이상도 걸립니다. 정말 떡처벌할 거 아니라면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의 왁스를 갖고 있으면은 이 제품 다 쓰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적당히 쓰다가 그냥 나머지는 그냥 창고행 되면서 버리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가장 구매하기가 편한 제품이지만은 그만큼 반대로 가장 재고가 되기 좋은 케미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왁스류나 코팅제류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 다 쓰거나 혹은 다 써갈 때 구매를 하시는 게 추천드리고, 이게 싸다고 계속 구매를 하게 되면은 안 사는 일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더라도 구매를 좀 자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탈지제예요. 자, 여러분들 탈지의 목적이 뭔가요? 기존에 있던 왁스를 벗겨내고 새로운 왁스를 바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왁스에 찌꺼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새로운 왁스를 올리면은 도장면에 본딩이 잘 안 된다, 잘 안 들러붙는다, 그로 인해서 지속성이 짧아질 수 있다 라는 건데, 실제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지속성의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파고드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그 지속성을 느끼기도 어려워요. 더군다나 저처럼 제품 리뷰를 위해서 매번 탈지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아니시라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탈지를 하기 위해서 세차를 하는 건지 아니면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탈지를 하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차량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셀프 세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도장면을 빳빳하게 만드는 게 도장면의 컨디션이 좋을까요?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탈지제는 자주 쓰는 케미컬이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건식 패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넨스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근데 저 이넨스 저도 갖고 있거든요. 이넨스 저 10년째 다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세차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 오염물 고착되기도 전에 세차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고착이 되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차 전체를 다 그렇게 패크를 하실 일도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놔봤자 쓸데없는 물건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지제나 패클류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딱 필요한 만큼만 갖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폴리싱 장비류예요. 여기서 말하는 폴리셔 장비는 폴리셔부터 컴파운드, 기타 부수 장비까지 전부 다 포함합니다. 이 디테일링을 계속 파고드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폴리싱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내 차에 난 흠집까지 셀프로 제거를 하려는 그런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죠. 근데 폴리싱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폴리셔 얼마나 쓰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몇 번 안 쓸 거예요. 이 비싼 몇십만 원짜리 장비를 사놓고 실제로 자주 쓰지도 않을 거면은 그 폴리셔 장비가 무슨 소용인가요? 물론 이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쌀 때 사면 좋긴 합니다. 예를 들면 60만 원짜리 광택기를 할인을 받아서 40만 원을 샀어요. 자, 그래서 어찌든 간에 40만 원을 썼단 말이에요. 본인은 20만 원을 할인을 받았으니까 좋겠죠. 아우, 나 20만 원 싸게 샀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광택기를 사고 안 쓰면은 혹은 사용 빈도가 적으면은 그냥 40만 원이 날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택을 정말 자주 하거나 내가 프로페셔널하게 접근한다든가 아니면 프로샵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은 굳이 광택기가 여러 대 있을 필요도 없어요. 보통 싱글이나
듀얼 한 대씩만 있어도 웬만한 차 다 대부분 광택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환경에서 폴리싱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광택기를 바꿀 게 아니라 부수 자재를 사서 좁은 공간도 폴리싱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추가로 구매하는 게 낫지, 광택기를 추가로 구매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좀 아니에요. 옛날에 광택 하시던 분들은 시그널 광택 하나로 모든 차를 광택을 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기술자들이 어떻게 광택을 다 냈겠어요? 그때도 좁은 공간이라든가 뭐 진짜 폴리셔가 닿기 어려운 데가 다 있었어요. 하지만 다 광택을 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광택기를 운영하는 방법을 조금만 공부하고 고민을 해보신다면 방법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굳이 좁은 데를 넣겠다고, 혹은 뭐 이런 장비 저런 장비 공부하다고 해서 굳이 광택기를 여러 개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써야 되는 포지션의 광택기 한 종류씩만 갖고 계시고, 그 외 컴파운드도 마찬가지예요. 컴파운드 대부분 1리터 통으로 나오거든요. 1리터 통 다 쓰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개인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세차용품보다 더 오래 걸려요.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광택을 뭐 몇 번이나 내시려고요? 제가 뭐 동호회 팀을 해가지고 매주 할 거 뭐 그런 거 아니라면은 일반인 분들은 굳이 폴리싱 장비를 굳이 많이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구매하시기 전에 내가 정말 이 제품들을 자주 쓸 수 있는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한 다음에 구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제품 역시 창고행이 될 확률이 높고, 안 사는 이만 못한 지출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할인할 때 많이 사둬야 되는 세차용품, 반대로 구매를 자제해야 되는 세차용품에 대해서 3가지씩 얘기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설명을 하자고 하면은 더 있어요. 더 많이 사두면 좋을 거, 그리고 구매를 더 자제해야 되는 거 많지만은 그냥 대표적인 거 3가지씩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차용품을 하시면은 이거 외에도 이거 맞는 말인데, 혹은 이거 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거 내가 봐도 과소비했어, 이런 경우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공유가 돼서 참고가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제품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세차용품만 보관을 해서 좀 절약적인 세차용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세차인이 되시길 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릴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D였습니다.